안녕하세요. 돈 쓰는 거 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최근에 주택연금 수령 방식이요, 조금 더 다양해졌는데요.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자금 준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로 선택하던 방식은 정액형인데요. 정액형에 더해서 초기 증액형하고 정기 증액형이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액형 같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받은 이후로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액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기 증액형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좀 많이 받고요. 설정한 기간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3년이나 5년이나 7년이나 10년 중에 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입 초기에는 더 많은 연금액이 좀 필요한 경우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증액형은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하락분을 감안해서 실질 가치를 계속 유지해서 받고 싶은 분들은 정기 증액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액형이나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액형을 선택한다고 해서요,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연금액의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만약에 55세에 은퇴하는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63세부터 받는다면요, 55세부터 공적연금 받는 기간까지는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면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택연금을 좀 많이 수령하다가요, 공적연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덜 받아도 되는데요, 그때는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한번 예시해 보면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고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할 때요, 정액형은 60세부터 평생 106만 1,000원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초기 증액형을 만약에 5년 설정을 해서 받는다면요, 60세 시작할 때는 136만 2천원을 수령하지만요, 5년 이후부터는 95만 3천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기 증액형은 3년마다 4.5%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정기 증액형을 선택하면 60세 때 87만 8천원이 나오고요, 3년마다 4.5%씩 증가해서 75세에는 109만 4천원, 그리고 90세에는 136만 3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액형으로 받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액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서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여건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연령은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다주택일 경우는요, 각각의 주택에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일반주택, 아파트나 주택이요,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중요한 사항은 실제 거주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요, 대략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은 종신지급형이고요, 정액형으로 받는다고 계산하고 일반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말 기준이고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3억, 5억, 7억, 9억을 예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지급받는다면요, 공시가격이 1억이라면요, 매월 21만원의 연금을 받고요, 3억이라면 63만원, 5억이라면 106만원, 7억이라면 148만원, 9억이라면 191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략 내가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감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초기에는
부모님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또 오해는 혹시 몇 년 살다가 사망하면 연금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사망하시면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한테 승계도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까지 다 사망한다면 그때까지 연금 지급해가고 주택의 자녀 가치를 계산해서 상속인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노후자금 마련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보장을 주축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살다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지 못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사망했을 때 자녀들한테 집 한 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부모가 살면서 생활에 쪼들리지 않고 자녀들한테 손을 안 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연금도 노후 생활의 한 가지 축이니까요. 만약에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주택에 계시다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주택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